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와인 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와인에 사용되는 과실은 포도이거든요. 그래서 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포도의 품질이 따라서 와인의 품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좋은 포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즉 원재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를 보시면 혹시 안 좋은 포도가 있으면 선별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이신 것처럼 포도가 이렇게 생긴 것들, 조금 상한 포도가 보이시죠? 이런 포도 같은 경우는 제외하시고 온전한 건강한 상태의 포도만을 선별해서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먼저 시작하실 때 소독액을 만드셔야 돼요. 최소한의 잡균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독액을 가지고 모든 집기류를 소독을 하시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티밍 과정을 한번 해볼까요? 좋은 포도를 이제 선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시고 개 중에 안 좋은 포도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포도들, 이런 것들은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버리셔야 합니다. 발효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나 거품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발효통은 총 중량의 70% 이하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즉 그렇다면 총 중량의 70% 이하의 포도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만 안전하게 발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효하는 동에 넘쳐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계산을 하셔서 수율을 맞추셔야 합니다. 좋은 건강한 포도를 저희가 선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거가 도대체 총 중량은 얼만큼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준비한 저희가 발효통은 약 4.5리터짜리입니다. 그 4.5리터짜리의 수율 총 중량의 70% 정도만 포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 3kg 이상 정도만 사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포도를 다 선별했기 때문에 양조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해야 할 일, 당도를 재야 되겠죠. 당도 측정계입니다. 그래서 포도의 즙을 위에다 떨어뜨리고요. 이 안에 눈금을 읽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눈금이 한 15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 당도가 중요한 이유가 원하는 알코올 도수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도는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이런 기구가 없으시면 비싸진 않으니까 한 번씩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당도를 재셨으면 이제 장갑을 잘 끼시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하드 트레이닝이 들어가는데 이 손에 힘을 꽉 주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파쇄라는 작업을 하는데 알맹이와 껍질을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이거 다 큰 양조장은 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기계로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집에서 할 땐 다 손을 이용하셔야 되니까, 자, 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 분리시키는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이렇게 으깨기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으깨시다 보시면 바로 즙이 생겨요. 아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시켰고 그러는 과정에서 으깨면서 즙이 다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포도즙의 브릭스는 어느 정도가 될 건지 한 번 더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브릭스는 지금 15가 나왔습니다. 세 번의 결과를 측정해서 평균 차를 만들어 내셔야 되거든요. 네, 이것도 15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15 브릭스를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총 알코올은 얼마 정도가 나올까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코올은 약 0.5에서 0.6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15 브릭스에서 저는 기본을 0.5로 두겠습니다. 했을 때 약 8.2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알코올이 약 8.25%, 즉 8.25도 정도까지 알코올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나는 알코올을 몇 도까지 생성을 시킬 것인가? 즉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발행해서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최고의 알코올은 약 8.25가 되는데 나는 와인을 만들 때 약 12도 정도의 알코올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는 나는 14도 정도가 좋겠다라고 하는 타겟 알코올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서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12도의 알코올을 원하는데 얘는 지금 으깬 포도즙만 가지고는 8.2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인가를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즉 당을 첨가를 하셔야만 더 높은 알코올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타겟 알코올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타겟 알코올과 지금 현재의 브릭스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타겟을 12.25로 하겠습니다. 그럼 12.25 마이너스 8.25를 계산하면 약 알코올이 4도 정도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4도가 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이 첨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당은 일반적으로 설탕을 넣으시면 돼요. 1도의 알코올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 18g의 설탕이 필요합니다. 리터당 17.5에서 18g 정도가 약 1도를 높일 수 있는 설탕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총 중량을 쟀을 때 포도는 약 3.14kg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18g으로 측정을 해서 자, 저희가 226g의 설탕을 넣습니다. 그리고 잘 녹도록 저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양조용 포도를 수확할 때 보면 양조용 포도는 브릭스가 약 23, 24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쓰고 있는 식용 포도 같은 경우에는 양조용 포도보다는 당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설탕을 첨가해서 넣었으면 이제 발효통에 넣어야 되겠죠. 것이 첫 번째, 이제 아황산을 넣어야 되는데요. 무수 아황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O2라고 하는 건데요. 이 SO2를 넣는 이유는 산화 방지제도 되고 미생물의 잡균에 대한 오염을 방지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와인을 제조할 때는 대부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는 무수 아황산을 꼭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사실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시려면 처음에 제조하실 때는 꼭 무수 아황산을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산소와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무수 아황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수 아황산을 넣을 때 저는 메타중 아황산 칼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용량은 리터당 0.1g을 넣으시면 돼요. 총 중량이 3.145 정도의 킬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0.3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넣은 상태에서 잘 저어주시고 바로 이 상태에서 효모를 투입이 들어가면 효모의 활성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메타중 아황산 칼륨을 넣은 상태에 약 3시간, 4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효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효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효모가 EC1118이라고 해서 주로 와인을 제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효모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효모의 투입량, 그러면 얼마 정도 넣어야 되냐? 총 중량은 0.9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효모를 어떻게 넣느냐, 바로 넣는 거 아니고요. 좀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제수화한 상태에서 투입을 해주셔야 하고, 물 온도가 약 33도에서 효모와 같이 투입을 해서 섞어주고 제수화해서 약 15분 후에 발효통에다 넣어서
투입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효모까지 투입을 하면 이 알코올 발효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점이거든요. 알코올 발효를 시작했을 때 먼저 온도를 먼저 책정을 해주셔야 돼요. 약 지금 25에서 26 정도 온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알코올 발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알코올 발효는 약 25에서 2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알코올이 생기면서 이산화탄소도 같이 생기면서 이 안에 있는 부유물들, 즉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포도 껍질이나 알갱이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시면 밑에는 맑은 주스 같은 와인이 생성되어 있고 맨 위쪽으로 두꺼운 층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머스트라고 합니다. 이 머스트 층은 주로 껍질 부분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알코올 생성이 이제 다 됐다라는 걸 시점 어떻게 알고 계시냐 하면 일반적으로 알코올 발효는 약 10일 정도 걸린다고 알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당도계로 한 번 더 측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이 훨씬 더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알코올이 생성이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약 4에서 3 브릭스까지 떨어졌을 때는 대부분 알코올 발효가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알코올 발효가 마무리되면 이제 찌꺼기 층을 분리시켜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르는 망이 있으면도 좋고요. 사실 와인은 또 하나의 과정이 있죠. 숙성의 과정이 또 있습니다. 숙성을 좀 시켜주시면 훨씬 더 풍미 있는 와인이 생기는데, 숙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오크통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외에 그냥 바로통에다 하셔도 되는데 결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숙성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필터링을 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홈 제조를 하기 때문에 굳이 기간을 많이 두셔서 숙성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가볍게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걸러서 여러분들이 맛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집에서 와인을 양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집에서 나만의 와인을 만들어 보시면 어떠실까요?